번. 천천히 4분의 1하고 16 사이에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 쫙 끼워 넣었다. 그치? n개를 끼워 넣었는데 요거지, 그치? 좀 볼까요? 4분의 1 있고 a1 그리고 a2 쭉 가서 an 있고 맨 마지막 항은 누구냐면 16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의 곱이 1024예요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면은 요렇게 아마 여기 있는 얘가 실제로 첫 번째 항, 여기 있는 얘는요 실제로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얘가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이렇게 얘기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시선을 바꿔서 여긴 얘를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초항이지? 두 번째 항인 A1은요 4분의 1R 정도 되지 않을까? 세 번째 항인 얘는요 4분의 1R 제곱이야 요 정도 될 거고 쭉 가서 여긴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N개 곱한 거고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N 플러스 1개 곱한 거다. 이렇게 얘기 돼 있다. 근데 문제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곱했어. 요거지, 그치? 쫙 곱해볼까? 아, 다 곱했더니 얘랑 얘랑 요렇게 곱한 결과 또 얘랑 얘랑 요렇게 곱한 결과 또 얘랑 얘랑 요렇게 곱한 결과가 다 똑같아요. 맞지? 얼마나 똑같아? 16분의 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을 다 똑같습니다. 맞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여긴 얘들을 쫙 곱했더니 1024인데 어떻게 쌍을 이루냐면 얘랑 곱한 게 16분의 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이고 또 얘랑 곱한 것도 똑같고요. 다음 똑같고 다음 전에 똑같고 계속 똑같다. n 플러스 2개 항이 있으니까 아 얘는 등차수의 합 마냥 n 플러스 2개 항이 있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곱이 무조건 얘로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되는 게 첫 번째. 근데 이 결과가 얼마나 똑같아요? 1024랑 같습니다.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아, 얘는 여기 있는 4분의 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게 16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 요거는 4분의 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승이 얼마나 같아? 16이랑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두 개를 적당히 잘 연립하세요인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선생님.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승 하나를 바깥 밑에 있는 16으로 그러면은 4분의 1 곱하기 16에 전체 몇 승이냐면 2분의 n 플러스 2승. 얘가 1024가 됩니다. 이렇게 나름 정리해 볼까요? 요게 4. 그치? 다시 얘기해서 2의 제곱이지? 그럼 2의 제곱에 2분의 n 플러스 1승, n 플러스 2승이라고 하는 게 2의 10승과 같습니다. 약분, 그럼 2의 n 플러스 2승이 뭐라는 것 같아요? 2의 10승과 같아요. 만족한 n값 고르면 되겠다. 봐봐,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형식적으로. 근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나? 없지.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안 풀어. 너 나한테 야 너 이거 한번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난 절대 이렇게 안 풀지.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정석적으로 알려주려니까 이렇게 알려줬는데 나는 이렇게 안 풀어요. 4분의 1 그리고 A1 그리고 A2 쭉 있어. 쭉 가서 n-1 있고 an 있고 16 있습니다. 지금 봐서 알겠지만 얘랑 얘랑 곱한 거나 얘랑 얘랑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두 개 곱했더니 얼마냐면은 4야 4. 다시 얘기해서 2의 제곱이다.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하는 게 몇 개 있어야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몇 개를 곱해야 2의 10승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가운데 5개가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도 상관이 없고 형식적으로는 얘기했지만 이게 당연히 복잡해 보이니까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다. 알겠지? 다시 또 갑니다. 1461번 유리함수 fx가 있습니다. 1461번. fx가 있는데 a, b, 12 자연수 a, b 이거 모의고사 오늘 보고 왔잖아. 모의고사 보고 왔을 때처럼 느낌을 잘 살려서 선생님 어차피 수능까지 쭉 다 수업을 하니까 자연수 a, b 이런 거 나오잖아. 되게 중요해. 이게 모의고사에는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체크를 하고 시작할 거고 자연수 a, b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A보다 B가 더 크고요. B보다는 12가 더 커요. 이 정도 얘기했네. 그 문제에서 FA랑 FB랑 F12가 등비수열입니다. 그치? 씁시다. FA랑 FB랑 이렇게 F12랑 등비수열입니다.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써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알 거 아니야, 그지? FA라는 게 뭐랑 똑같대요? 이거는 A분의 K랑 같습니다. FB라는 거는 B분의 K랑 같고요. F12라는 거는 12분의 K랑 같대요. 근데 이 세수가 등비수열 이룬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씩 해보자. 아, 이거는 등비수열 이루니까 등비중앙.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한 게 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B제곱분의 K제곱이란 요 결과가 옆에 있는 거 곱했다 A 곱하기 12분의 K제곱이랑 같습니다. 분자 같아. 버려. 분모 똑같아야 돼요 라고 해서 B제곱이 12A랑 같아요. 이 정도 얘기되지 않을까? 됐나? 그럼 이걸 성립하게 하는 A 값하고 B 값을 이제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왜 뭐가 잘못됐어? 왜 그렇게 쳐다보는겨? 됐나요? 소인수분해에서 값으로 B제곱은 자연수.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잖아.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A 값이 익혀놔 1이면 되니? 안 돼요. 왜?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A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부터 시작을 할 거고 A 값이 3이라 하면 B제곱이 뭐랑 같아요? 6의 제곱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한 B 값은 얼마가 되냐면 6이야. 근데 요 대소관계를 성립하네? 가능하다. 다시 두 번째. A가 3은 무조건 소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B제곱 값이 얼마냐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이러면 B 값이 얼마야? 4, 3, 10이지, 그치? 12, 이렇게. 선생님, 이거 되네.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뭐야, 얘 다 10이네. 대소관계 성립해, 안 합니다. 그 이후의 값부터는 여기 있는 B가 더 커질 거니까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얘 부정방정식이라 하지. 이렇게 붙은 거야. 자연수 AB랑 이거랑 이렇게 붙은 거예요. 나중에 모의고사가 더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부정방정식이다. 고1 때 했던 거. 자연수 조건이 있잖아. 그럼 부정방정식인가 일단 이거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A, B 값 구했으니까 나머지 수치 넣고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부정방정식? 이거 고3 애들한테는 계속 얘기하는데 말 진짜 안 들어. 자연수 나오면 무조건 정수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고 부정방정식인가 생각하라고 하는데 진짜 안 들어요. 이게 모의고사도 많이 반영이 된다. 체크. 다시 계속 갑니다. 60번으로 올라가자. 천천히 1460번 갑니다. 두 자연수 A, B가 있고 세수 A의 n승,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 B의 n승이 있어서 등비수열입니다.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하세요 라고 했지, 그치? 또 나왔네? 자연수 AB다. 야, 이것이 수 틀리면은 뭐야? 그냥 부정방정식 하나씩 잘 찍으면 돼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문제에서 봤더니, n값은 어쨌든 자연수인데, 여기 있는 세수가 A n승과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과 B n승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룹니다. 이거는 뭐 볼 게 없지요. 볼 게 없고, 그냥 표현. 선생님, 요거 제곱한 게, 그거 얼마예요? 2의 8승 곱하기 3의 12승. 얘가, 맞지?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과 똑같습니다. 이거네, 그치? 그러니까 적당히 잘 나눠 가져도 되고, A랑 B가 독식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고, N값은 뭐지? 고정돼 있는 값이야. 봐봐. 여긴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 고정돼 있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갑시다. 그럼 선생님 요게 A 곱하기 B의 전체 n승이라고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여긴 얘랑 같아야 된대요. 잖아, 그치? 그 표현하러 가볼까?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자연수여야 돼. 그래서 잘 적당히 만들어 보면 이거 1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뭐 곱하기 뭐의 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해요. 1번. 그치, 뭐야, 이거는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의 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해. 그리고 일단 A, B를 뽑으면 너무 좋겠지만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지? A 곱하기 B를 구하니까 A 뭐고 B 뭐고 분류해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쪼갤 수 있다. 요게 A 곱하기 B의 n승과 같습니다. 하나. 또 용현아 3승 할 수 있어? 들어오세요. 3승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3승 하면은 여긴 얘가 지수가 분수가 될 거니까 무리수로 표현될 거야. 다시 또 누구? 4승. 그래. 4승 묶었다. 그랬더니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입니다. 얘가 A 곱하기 B의 전체 n승꼴로 표현될 거야. 또 표현되는 게 있나? 없어요. 여기 있는 얘네들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와 얘 공약수들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 A 곱하기 B 값이 누가 있냐면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 하고요. 또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이 두 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있나? 있어. 1. 그치. n이 공약수라 했으니까 1로도 가능해요.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지? 최소값 구하래. 더 키우는 거는 더 시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작은 거는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다시 갑니다. 앞으로 가네? 57번으로 갑니다. 가자. 1457번. 세수 -2랑 A랑 B가 순서를 등비수열의 연속한 세 항이고 A, B, 54도 서로 순서대로 등비수열에 연속된 세 항이다. 뭐야? 그때 A-B가 뭐냐? 이거 보세요. 1457번. 합체. 봐봐. 문제에서 -2. 그래. A. 그래. B. 얘가 뭐이로? 등비. 오케이. 등비. 예요. 공비가 뭔지 모르지. 근데 A에다가 요 등비수열에서 공비만큼 곱하면은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문제에선 A랑 B랑 54야. 이렇게. 근데 얘도 뭐야? 등비야, 등비. 그러면은 얘 공비가 똑같네, 위에 거랑. 그치? 똑같네. 요래. 오케이? 그럼 정리 가능하겠지. 합체. 어떻게? -2,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54 합체했다. 그럼 요 내수가 등비수를 이루는구나. 여서, 여기다가 R을 몇 개 곱하면, 3개 곱하면 얘가 된대. 그치? 그래서 R3승이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27입니다. 그럼 R 값이 얼마? -3. 그래서 여기 나오는 A 값은 등비 중앙 이런 거 필요 없이 A 값은 여기다가 -3 곱한 거니까 6. B 값은 얼마?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를 놓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는 등비 중앙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오이고. 나머지. 그래서 이름이 나머지 정의잖아. 그치? 필요한 건 나머지. 다른 건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갑니다. PX가 있는데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쭉 몰라 해서 X 9승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초딩 때 하는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검산식처럼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X-1을 나눴어요. X- 이렇게 나눴다. 그때 몫이 QX 이렇게 끝이 아니라 나머지가 있을 텐데 비밀이야, 비밀. 그치? 나머지 있어, 몰라. 근데 다항식의 나눌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요 나누는 값보다 차수가 더 낮아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있다면 반드시 상수예요, 상수. 일단 이렇게 제시하고 시작. 그럼 요거를 나머지를 먼저 구해야지 식이 완성이 될 텐데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나 QX 관심이 없어. 얘를 소거하면서 정보만 얻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재소거합시다. X에다 1 넣어요. 1 넣었더니 1 더하기 1 1은 빵 날라가고 나머지. 근데 1이 몇 개 있냐면 한 개에 1차부터 9차까지 9개 총 10개가 있다. 얘에 대한 나머지가 얼마래? 10이다. 이렇게 10이다. 오케이. 10 완성했어. 근데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QX식이 있는데 QX 구하는 거 아니고 QX식이 있는데 X 플러스 1을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요. 오케이. QX 안 구해. 구할 수는 있어. 필요가 없어요.
요 QX가 있는데 요거를 X 플러스를 막 나눴다. 얘에 대한 몫이 뭔가 있습니다. 인데 얘에 대한 나머지가 궁금해요. 그치? 나머지가 뭐게? 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익혀는 어떻게 하지? 그래, 얘 관심 없어. 얘 소구하면서 정보를 계속 얻는 거야. 나머지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뿅 집어넣었더니 Q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 R과 같습니다. 나 얘 찾아야 되니까 얘만 표현하면 되거든. 얘만. 그래서 얘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갖고 올라가냐면 위로 갖고 올라갑니다. 요렇게. 식 완성된 게 있잖아. 완벽한 거. 저긴 전체 식에다 다 뭐 넣어요? 마이너스 2 넣어요. 식 완성된 거 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었더니 좌변에 있는 식이 1 플러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쪼르륵 가서 마이너스 2의 구승까지는 마이 집어넣었다. 요거 마3 곱하기 Q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Q 마이너스 2예요. 에다가 플러스 10입니다.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게 요것만 구하면 돼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나머지 식 다 구한 다음에 요 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정리는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니네 미적분원 2학기 가도 나와요. 고3 가도 나오고 수능 때 가도 나오고 나와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막 되게 휘황찬란하게 우리 나머지 정리서 할 때 했던 그거 잘 안 나오고 딱 요 정도 느낌만 있다. 지금 어렵지 않지, 그지? 다시 70번을 갑니다. 자하 갑시다. 1470번.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2, AK, A8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A1, 2K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뭐야? 갑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N은 문제가 중요하지. 얘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문제에서 뭐 굳이 A2, AK, A8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A랑 AK랑 A8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 이렇게. 선생님,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려면 뭐 등차 중앙을 이용해 너무 좋지만, 그치? 같은 규칙을 가지면 같은 수열을 이룹니다. 그래서 항을 총 2항을 건너가면서 6개 항을 건너뛰었으니까 3개 항씩 건너뛰면 이전에 이뤘던 AN 수열과 같은 수열을 이룹니다. 이렇게. 그래서 K값이 얼마예요? 용이 졸린다. K값이 6입니다. 5지. 구했다. K값. 다시 갑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 번째는 A1, 그리고 A2, 그리고 AK가 A5지. 이번 얘가 뭐래요? 등비 수열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죠? 등비. 맞지? AN은 등차인데 갑자기 등비래. 그러니까 뭐 이용해? 그냥 막 디럽다 넣어요, 그냥. 뭐 등비 중앙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5야. 근데 아는 게 너무 많아. 요 등차 수열은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어떻게 가요? 그냥 집어넣읍시다. 첫째 항만 구해볼까?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니? 첫째 항 구하는 거네. 얘는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한 거 제곱. 얘는 그냥 첫 번째 항.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4개 더한 거. 이렇게 분배하고 전개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A1 제곱 더하기 12A1 플러스 36이 A1 제곱. 오케이. 1차 됐다. 플러스 24A1이고 1차 됐어요. 너랑 소거돼서. 그래서 요거랑 같아요 놓고 A1 구하면은 K값 A1 값 다 나옵니다. 오케이? 성우도 졸리네? 다시 갑니다. 76번. 어렵구나. 두 곡선 요구가 서로 한 3점에서 만나고요. 교점의 X좌표가 등비 수열 이룬다. K 값을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가봅시다. 1476번. 가자. 용현아.
교점을 이룹니다.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가요. 그치? x제곱 더하기 k랑 성립하게 하는 x 좌표가 등비수열 이룬다. 세 점에서 만나고 등비수열 이룬다. 그때 k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지? 갑니다. 좌변 다 이항했더니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가 0이다. 여기에 세 근이 등비수열 이룹니다. 라고 해서 A. 몰라, AR. 몰라, AR 제곱.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어떻게 나머지는? 노가다 하세요, 노가다. 어떻게 노가다 하지? 뭐, 근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세 근의 합, 또. 그치? 두 근의 곱의 합, 그 세 근의 곱.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여기 노가다 해봤니? 안 해봤니? 그렇구나. 좀 이따가 상담실로 갑시다.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A 더하기 AR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더하기 AR 제곱 얘가 얼마냐면 3이에요. 하나, 두 번째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다. 너 이렇게 갑니다. A 제곱 R 플러스 이게 좀 특이한 관계가 있거든. 너 A 제곱 R 제곱 플러스 너 A제곱 R 3승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6이에요. 특이한 관계가 있거든? 이라고 했잖아? 여긴 얘를 어떻게 하냐면 묶어. 적당히 AR로 묶어요. 그럼 얘 A야. 얘는 AR이야. 얘는 뭐야? AR 제곱이다. 이렇게. 얘가 여기고 마이너스 6이구나. 근데 요 결과에 따라서 너가 3이었어. 그럼 너가 마이너스 2지 않을까? 이런 특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이한 관계지. 해보면 알 수 있는 특이한 관계. 그럼 A 곱하기 R이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다 필요 없고, 난 연립해서 값만 구하면 되니까 복잡한 거 말고, 조금 덜 복잡한 식에 대입해요. A 필요 없어. R로 다 바꿀 거야.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R분의 이만큼 바꿔서 뿅 집어넣고 이야기한다. 마이너스 R분의 2가요. 예. 또 얘는 마이너스 2가요. 얘는 마이너스 2R이 얼마야? 3이랑 같아요. 이거지, 그치? 양변에 어떻게 R만큼 곱했더니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제곱은 3R. 우변 다 이항합니다. 0은 2R 제곱 더하기 5R 더하기 그치? 그래서 2 2 인수분해 완료. R값으로 주어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뭐 적당히 잘 집어넣고 나머지 A 값이랑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특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면은 다음엔 뭐 어렵지 않게 풀겠지? 다시 갑니다. 이제 쭉 간다. 들어. 95번 갑니다. 95번. 그래도 뭐 시간이 많이 있어. 두수 2와 40 사이에 10개의 수를 집어넣어서, 그렇지? 첫 번째 항은 2, 12번째 항은 40인 등비수열 AN을 만든다. AN과 AN분의 1의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을 S10이랑 T10이라고 합니다. 갑시다. 그냥 표현. 1495번. 이거 그냥 표현하면 되거든, 표현. 자꾸 써보고, 보고, 확인, 일반화. 이렇게. 봐봐. 2랑 40 사이 10개의 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2. 그리고 몰라. 그치? 얘 두 번째 항이지, 10개 수. 세 번째 항 있고, 몰라 쭉 가서 11번째 항 있고, 마지막 항 12번째 항이 40이야. 일단 써진 건 이렇게 써졌고.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게 좋아. 근데, AN의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을 S12야. 이게 AN이라는 수열이거든?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 AN이라는 요 수열이에요. 을 순서대로 쫙 나열한 거고,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S12라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항의 합이 필요해요. 이거지, 그치? 공비가 뭐니? 내가 알게 뭐야? 물론 구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알게 뭐야?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이 공비를 R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그럼 오케이. 12번째 항까지 합은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정도 표현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다시 간다. AN이라는 수열은 그건 뭐냐면 AN은 선생님 초항이 2고요. 그렇지?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에요. 이거지. 근데 얘 말고 문제에서 AN분의 1이 표현하고 싶대. A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 그냥 분모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얼마냐면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전체 n-1승이어서 선생님 초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이에요. 요 정도 되지 않을까? 맞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뭐 나열할 필요도 없고 TN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등비 수열을 요 수열을 초항부터 12번째 항까지 더할 거예요. 자나 그치? 조금만 바꿔 쓸게요. 1-R분의 첫 번째 항 2분의 1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T12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 됐지? 나 R 값도 표현하고 다 구할 건데 결과적으로 T12분의 S12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이거 너무 보기 안 좋아. 그치? 바꿔야겠지.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거 선생님 분모 분자에 R에 12승만큼 곱해야 이게 이쁘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문제에서는 얘 분해 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치? 분모 분자에 R에 12승만큼 쫙 곱했더니 일단 R 하나 곱한 건 R-1이 됐고 R을 11개 더 곱해야 되잖아? 이렇게 됐다. 됐지? 2분의 1 냅둬. 이거 뭐 숫자잖아. 얘 분자에도 R에 12승만큼 곱하잖아? 그럼 R에 12승 마이너스 1이야. 준비 완료!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분수 지금 다 없어졌다. 준비 완료. 갑니다. 문제에서 T12분의 이렇게 S12 구해봐. 이거지. 일단 표현해 볼게. 요거 분모예요. 분모 얼마? R의 11승에다가 R-1분의 2분의 1 곱하기 R의 12승 마이너스 1분의 S12라고 해서 R-1 분의 2 곱하기 R의 12승 마이너스 1. 야, 다 소거된다. 너도 이렇게 소거되지 않을까? 맞지? 그럼 정리 이후 결과 얘가 분모로 가는데 역수가 취해지니까 얼마가 되냐면 4 곱하기 R의 11승이 얼마야 이렇게 될 건데 선생님 답을 못 구했어요. 그치?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요. 정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있는 요 등비 수열에 공비가 R이야 라고 했잖아. 여기 있는 40이라는 12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R을 몇 개? 11개 곱한 거 아닐까? 그치? 양변을 똑같이 일어나 보면은 R의 11승이 뭐랑 같냐면 20과 같습니다. 를 뿅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이렇게. 복잡하지? 뭐 구조가 복잡하다.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1495번 이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를. 어려워할 것 같은데 이게 별거 없어. 표현만 잘하면 되고 복잡한 식을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막 정리를 시작하잖아?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복잡해요. 정리 이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1480번. 나도 모르지. 선생님도 그냥 빈종인데 그냥 표현해. 그 다음에 정리하면 돼요. 정리. 첫째 항이 A야. 몰라. 공비가 마이너스야. 몰라. 그래서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AN.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요. 아니고요. A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입니다. 몰라. 이렇게 표현했지. 근데 문제에서 n번째 항이 240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게 240이라네? 이렇게. 이거 다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쫙 계산해봤더니 165래. 맞지? 표현할 수 있잖아. 선생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면은 SN을 얘기할 건데 얘는 나 공식 알거든. R-1분의 또는 1-R분의 자유롭게 1-R분의 선생님 음수 실어서 분의 초항 A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 승이에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SN이 얼마랑 똑같대? 165랑 같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럼 다 구했다. 익혀놔, 그지? A 값하고 N 값만 고르면 돼요. 근데 문제 쫙 보면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적절하게 다 열림만 하면 돼요. 요거 정리해보면은 3분의 A에다가 이렇게 연산했더니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승 얘가 얼마? 165입니다. 그치?
근데 이현아, 요게 얼마인지 알지 않나? 왜 반이에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얼마인지 알지 않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곱한 거네? 마이너스 480. 그치, 마이너스 480이야. 집어넣으면은 3분의 A에다가 요 값이 마이너스 480이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480이 뭐가 되는데, 아, 이거 165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A 값을 때 구하잖아? 그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와요? N 값도 나옵니다. 이렇게. 야, 표현만 하면 돼, 표현만. 이게 쫄지 않고 표현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하면 돼요. 괜찮아. 다시 98번.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이라고 하고 문자연수 N에 대해서 SN 플러스 3 마이너스 SN은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네 번째 항목에 이렇게 물어봤지, 그지?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 봐봐. 1498번. 이거는, 뭐 되게, 막 특이하게 뭘 주고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그지? 이렇게 되어있다. S, n 플러스 3 빼기 SN이 뭐랑 같냐면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인데 너무 고마운 게 등비수열이래, AN이. 그치, 뭐 네 번째를 구하든 뭐 하든. AN은 등비수열이에요, 등비. 그치? 이제 막 이현아 막 이러겠지? 아, 나 등비수열 하봐라. SN 플러스 3 막 표현한 다음에 SN 막 표현한 다음에 막 연립을 하는 거야. 막 요식을 세운 다음에, 그지? 이렇게 하면 망하고. 모르는 문자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의미적 표현을 합니다. 얘가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세 번째 항까지 합이고, 여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두 개를 딱 뺐다. 그랬더니 뭐가 남아? A, n 플러스 1. 됐다. 이렇게. 얘가 남는데, 얘가 13 곱하기 3의 n-1승이래. 그 표현해 봅시다. 선생님, 저거 다 필요 없구나. AN만 구하면 돼요. 라고 해서, AN 몰라, 나도. 첫째 항 곱하기 아래에 n-1승이야. 라고 하잖아? 그럼, 요면아, n 플러스 1번째 항 누구냐면은, 여기다가 R을 하나 더 곱한 거. AR.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AR 곱하기 아래 n-1승. AN 플러스 2승은 여기다가 R 하나 더 곱한 거. 아래 n-1승. AN 플러스 3은요? R을 하나 더 곱한 거? 3승 곱하기 아래 n-1승이다. 근데 얘네 세 개를 쪼르륵 더했더니 다른 것 같아요.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이현아 준비. 3승 곱하기 아래 n-1승인데 얘랑 쟤랑 똑같대. R 값이 얼마야? 안 보이지? 3. 3, 그치. 3이지. 여기 표현된 얘, 3. R이 3이네? 집어넣어. 이게 3R, 3A. 얘는 9A. 얘는 27A. 그치? 곱하기 3의 n-1승. A가 얼마여야 돼? 다 더했을 때 13 되면 됩니다. 그치? 3분의 1. 그치. A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초원 구했다. 공비 3이네 해서 네 번째 항 구하면 답입니다. 오케이? 쉽지? 쉬워. 표현. 이게 아직 너희 낯설어서 그래. 표현. 다시 갑니다. 1499번.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술 AN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두 번째 항 등비수열. 두 번째 항 마이너스 54. A 곱하기 R은 마이너스 54. 다시 여섯 배 S1 더하기 S2 더하기 S4는 0이야. 뭔 얘기지?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갑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네. 1499번 출발. 필요 없는 말이 없어. 첫째 항이 양수래. A1은 양수예요. 시작. 이거 AN이 등비수열이야. 나도 몰라요. 그래서 AN은 초항 곱하기 아래 n-1승입니다 정도 얘기할 거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4야. 야, 이거 막 되게 의미적으로 표현할 게 많네. 얘는 이렇게 했더니 R 값이 분명히 음수네. 몰라. 이렇게. 그리고 다시 6배 S1, 6배 S1. 표현만 잘하면 돼. S1 더하기 S2 더하기 S4가요.
빵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갑시다. 야, 이거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지?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지? 6 곱하기 A1 몰라. 얘는 플러스 A1 더하기 A2 몰라? 플러스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다 연산하면은 0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그럼 어떻게 정리할지 잘 생각하면 되지. 선생님이 등차수를 했지만 요거보다 더 모범적인 답안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완벽한 딱 답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설지에 나온 것처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용한다 했었냐면은 제시되어 있는 숫자가 있으면은 얘를 죽어도 무조건 이용해야 되고, 또 굳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나오면서 R값을 표현했으니까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다 잡아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볼까? 얘는 A1은 뭐냐면 요거를 R만큼 나눈 거잖아. 그치? 뭐예요? 6 곱하기 R분의 이거 마이너스 54 몰라. 플러스 요거 또 있다. 계속 있어. 8배 합시다. 고 A2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4 곱하기 2? 이 정도? 맞지? 세 번째 항 하나, 네 번째 항 하나, 오케이. 마이너스 54 R 하나, 또 마이너스 54 R 제곱 하나 했더니 얼마 된대요? 0 된다. 맞지? 됐어. R 값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야, 다 똑같이 마이너스 54만큼 갖고 있네. 마이너스 54만큼 다 나눠. 다 마이너스까지 다 나눠버려. 그랬더니 다시 연산해야겠지만 R분의 8 마이너스 더하기 2 더하기 R 헷갈리면 안 되지. 더하기 R 제곱이다. 이렇게 양면 똑같이 R만큼 곱합니다. 8 더하기 2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3승이 0이 되게 하는 실수 R값 구하면 결과예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 뭐 이용하면 돼요? 3차 이상은? 3차 이상이면 뭐? 야, 이씨 개똥같이 써 이씨. 조립제법 3차 이상이면 5가 5 이씨 1 2 8입니다. 뭐로 되지? 마이 또는 마사 이렇게 조립제법 해보고 조립제법 되는 거 있으니까 R값 구해서 세 번째 항 구하면 답입니다. 오케이? 다시 뒤에 1505번 갑니다. 첫째 항이 2이고 항의 개수가 짝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홀수 번째 항의 합은 182. 짝수 번째 항의 합은 546이다. 이 수열의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지. 가볼까요? 문제에서 뭐 굳이 여기 이렇게 얘기했지. 1505번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항이 2야. 오케이, 좋아. 뭐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것 같고요. 2야 돼 있고, 항의 개수가 짝수다. 이거 뭐 굳이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A1, A2, A3 등등등 짝수 A2n-1 그리고 A2n까지 짝수의 항이 제시가 돼 있고, 그치? 노래 불 뻔했네. 보자. 이렇게 돼 있고, 홀수 번째 항은 180이에요. 선생님 노래 잘 불러. 3단고 3단공 같이 들어있네요. 선생님 노래 된다고 하시죠. 선생님 저 옛날에 대학교 때 보컬이었어, 보컬. 짧게 한 학기 하고 때려쳤어. 이케는 잘해요. 이렇게 잘해? 이게 파송 모르요. 네 영어를 모르잖아. 파송을 움직여. 그래. 이렇게 얘 EM-1이다. 이렇게. 홀수의 항은 얼마냐면은 182예요. 182. 다시 짝수 번째 항의 합은 546이다. 오케이. A2 더하기 A4 더하기 몰라 해서 A2n까지 쭉 더했더니 548이다. 546이다. 되있지? 항의 수를 구해봐. 인데 이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항에 R만큼 딱 곱하잖아? 그럼 얘가 되지 않을까?
R만 그거면 너는 두 번째, 너는 네 번째, 너는 여섯 번째, 너는 2n번째여서 아 얘가 여기다가 R마치 곱했더니 얘가 나와야 된대. 그치? 뭐 이래저래 보고 계산하면 되겠지? R값이 얼마? 4입니다. 오케이. 됐다. 근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써야지. 다 더해버려, 다 더해. 그랬더니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몰라 A2n-1 더하기 A2n까지 죄다 더했더니 이거 더하면 얼마냐? 계산 안 해, 왜? 720, 720R. 뭐라는 거야? 이제 어제 그치? 그래서 요 모든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이 728이 되도록 초항이 2고 공비가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R-1분의 R-1분의 초항 곱하기 아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728이 되게 하는 n값을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됐지? 724번. 아, 이거 딱 보니까 AN이 무슨 수열일까? 공사. 야, 이게 감이 없냐? 지금 우리 등비하고 있잖아. 등비 수열이겠지? 그치? 등비 수열이지 않을까? 맞지?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근데 좀 얘가 좀 선을 좀 넘긴 했는데 이거야 AN 더하기 SN이 K다. 선을 조금 뭐 넘었습니다. 선생님이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당연히 나는 내 눈엔 등비거든. 등비 수열일 수밖에 없고 등비야. 근데 무조건적으로 꼭 성립하는 등비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의미적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편법도 계속 얘기하고 하지만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지. n 대신 n-를 대입해요. sn-1에다가 더하기 asn-1 sn-1이 뭐랑 똑같냐면 얘도 역시 k랑 같다. 그치? an이랑 sn이랑 섞어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 이거 기납적 정의 가면 얘기할 건데 뭐 지금 나왔으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뺍니다. 뭐야 이거 안 빼지는데? 냅둬. an 빼기 an-1이고요. 그렇지? 이 용현아 빼지지? 안 보인다고? 얼마야? an이지. 뭐야? 빵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나름 정리해보니까 2배 an 빼기 an-1이 0이네. 오케이. 그래서 an은 2분의 1배의 an-2가 전항에다가 2분의 1 곱할 때 다항 나온다.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잖아. 그치? 등비 수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비까지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치?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n에다가 1을 띡 대입하면 a1 더하기 s1인데 a1이나 s1이나 뭔 상관이야. 이거 전혀 상관없어. 뭐야, 다 첫 번째 항이지. 2배의 첫 번째 항이 뭐랑 같아요? K랑 같아요. 그래서 A1은 2분의 K가 되고, 그리고 공비는 얼마? 2분의 1 등비수열이다. 근데 S6이 189야. 그치? K는 뭘까요?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가자. S6은요, 이거 아까, 이거 공식. 1 마이너스 R 분의 초항 얼마? 2분의 K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몇 승? 항의 개수승. 했더니 얼마가 된다, 얘가? 189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K가 보면 정답이에요. 라고 되지 않을까? 물론, 연산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겠지만,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다시, 27, 28, 18번. 18번 먼저 하고 갈까? 갑시다. 이거 저 믿는다. 누굴 믿어야지? 성훈이는 원래 믿어. 왜? 갑시다. 용현아? 복습 열심히 했지? 믿습니다. 갑니다. 어떤 AN이라는 등비 수열이 있어요. 완벽한 등비 수열이 있어요. 근데 부분합 SN을 다 구해봤더니 AN이 어떤 등비 수열이 전혀 안 줬고 SN을 딱 구해봤더니 A 곱하기 B의 N승 더하기 C야. 그치 이렇게? 그럼 C는 뭐여야 될까? 너 말고 엄마.
뭐 C가 뭐여야 될까? C가 어떤 값이어야지 얘가 성립할까? 방수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지, 그쵸? 역시 성훈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얘가 마이너스 A지, 그치? 완벽한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부분합인 SN을 뽑아왔을 때는 SN이 항상 A 곱하기 B의 N승 그런 게 있었냐면 뒤졌더니 요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성립해야지, 아, 완벽한 등비수를 뽑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요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막 구했던 SN이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SN을 막 구해봤더니 SN이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7이야. 이거 뭐라 하지? 비정상. 그치? 용현이 비정상. 그래, 익현이 비정상이라고 하지. 그럼 요거는 AN을 뽑아보잖아? 그럼 AN이 뭐가 된다 했어요? 13 뭐라는 거야? 첫 번째 항 규칙 파괴 발생될 거고, 두 번째 항부터는 그래도 완벽하게 등비 수열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 비정상. 그럼 얘가 정상이 되려면 뭐가 뭐로 바뀌어야 돼? 아니 7이 없어져야 돼요. 지금 네가 마늘을 먹어야지, 임마. 7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2로 바꿔야지, 정상이 되겠지. 이 정도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다시 문제 가서 1518번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수열 AN이 있습니다. 몰라. 근데 부분합을 SN이라고 했고요. 로그 2의 SN 플러스 K가 요거랑 같대. 로그 2의 SN 플러스 K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랑 같대요? M 플러스 1이랑 같습니다. 그렇지? 어떤 AN에 대해서 부분합인 SN의 관계식을 뽑은 게 얘와 같아요. 그렇지? 표현. 그럼 선생님 SN 더하기 K는요 2의 N 플러스 1 쓴 것 같고요. SN이라는 요식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더니 2의 N 플러스 1 쓴 빼이 K랑 같고 더 이쁘게 표현했더니 2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K랑 같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AN이 완벽한 등비수열이다. 완벽한 등비수열에서 뽑은 SN이야. 그럼 요 K가 얼마나 된다고? 2. 그치. 이게 답은 2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그냥 가, 이거는. 이거 맨날 SN 해갖고 첫째 항 규칙 파괴자 아니야, 이거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억하고 가십시오. 개념이 있어요. 개념? 있어. 개념이 없네, 씨. 있어. 그러니까 아니 문조가 쓰는 거냐고. 쓰는 거지. 1527번. 첫째 항 1인 수열 AN에, 이게 다 끝나고 시작. 2개밖에 안 나왔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을 하고, 수열 AN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 1인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수열 A2n-1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고요. S2n-1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입니다. A14는 뭘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케이. 막 합칠 거야. SN 만들고 AN 만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대로. 봐봐. 선생님이 수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수열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었지? 정의역이 뭐래? 그거 말고 더 전에. 규칙이 보이는 아니. 그 더 전에. 수의 나열. 그래, 수열 나열이다. 규칙이 꼭 있어야 돼? 아니, 없어도 돼. 수의 나열입니다, 그냥.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고딩 때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배울 거고, 그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을 함수화해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이렇게 얘기한다 했었지, 그치? 이 정도까지 했었다. 얘 똑같아요. 무조건 SN,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하려면 안 되고, 그냥 수가 나열돼 있구나.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간단한 거지. 1527번. 봐봐. A2n-1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A1은 3이에요 라고 했잖아. A1은 3이에요. 그럼 A2n-1에 초항은 A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1 곱하기 더하기 n-1 곱하기 3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S2n-1이라고 하면 부분합을 얘기할 건데 얘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S2n-1은 요 수열이야. 얘는 공비가 2인 등비 수열. 근데 초항은
S1이니까 Z 쓸 거야. 3 곱하기 얼마? 2에 n-1승이다. 왜 얘는 1이지? 3이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됐지? 오케이? 갑니다. 이거 줬으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A14가 뭐냐? 이렇게 구하래. 맞지? 갑니다. 출발. 그래서 어떻게 가요? 아, 요거는 정리 A14만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A14인 짝수항을 띡 뽑기 위해서는,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요거, 얘는 S, 봐봐, 이거 저희 헷갈릴까봐 S15라고 하면 익혀나 뭐지?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구하는 거야? 아니면 1, 3, 5, 7, 9, 15항까지 더하는 거야? 헷갈리시. 개똥같은 첫 번째 인마. 야, 안 돼, 이거. 두 번째, 부분아, 첫 번째 항부터 요까지 더할 거야.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쭉 가서 15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첫 번째 항부터 쭉 요까지. 이거야? 알겠지? 갑니다. 문제에서 S14를 표현하라 했는데 안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가요. 아, 선생님, 이거 S15에서 S13을 뺄 건데, 이렇게 빼면 뭐가 남지? 14. 15가 남습니다. 근데 나는 14번째 항만 구할 거잖아. A15만 빼면 되겠다.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돼? 8 대입. 그래, 그렇지? 8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곱하기 2의 7승. 빼기 얘는 6. 그치? 7이지, 7. 개똥같이. 이거 빼기 얘는 8. 그치? 8, 3, 24지. 그치? 이렇게 해서 연산하면 14번째에 나온다. 다시, 이게 무조건 어떤 일반화를 목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요. 하나씩 써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써보면서 정리하십시오. 하기만 해봐, 이렇게 하고. 벌써 문제 나왔어. 갑니다. 1528번. 출발! 가자.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이거래. k 몰라 x-1 요거고. 다시 gx 함수가 이쁘게 인수분해 잘해서 gx는 야 이거 x-를 인수로 갔네. 2x- 이렇게 생긴 게 gx다. hx는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에 따라서 함수값이 결정이 되는데 hx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돼 있어서 fx를 쓰는 경우가 있고 함수값으로 gx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fx를 쓰냐면은 fx와 gx를 비교했을 때 fx의 y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은 fx에 대한 함수 값을 사용할 거고 다시 fx보다 gx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gx에 대한 y값을 hx의 함수 값으로 사용할 거야 이 정도 얘기한 거네. H2, 3, 4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봐볼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점을 놓고 어떤 fx가 있어. 뭐 2, 3, 4가 어떤 an이 있습니다. an.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2, 3, 4지 2, 3, 4. fx가 있어요. 2, 3, 4는? 2, 3, 4. 오케이. fx 함수가 있어요. 이 fx가 예를 들어서 몰라. ax 플러스 b야. 이렇게 돼 있다. 한번 물어볼게. fx가 요건데 내가 아무 수치나 막 집어넣을 거고 저기 있는 것처럼 f1이랑 f3이랑 f4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참 거짓? 참. 그치? 뭐라 그랬어, 선생님, 요거는. 1참수는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을 띱니다. 연속된 세 자연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렇지? 그럼 다시 두 번째 갑니다. fx 함수가 있어요.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다. 이렇게. 거짓. 봐봐. 얘는 니네가 막 어떻게 상관이 없어. 어떻게 상관이 없는데 f2랑 f3이랑 f4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봐봐. 얘가 아래로 굴러 이참수야. 뭐 A가 0이 아니라 쳤을 때 아래로 굴러 이참수잖아. 그러면은 한 직선 위에 연속된 세 점이어야지만 등차 수열이야. 그치? 근데 한 직선을 그려서 여기는 이참수랑 세 교점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세 수는 등차 수열을 무조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어야지 등차 수열이 된다. 연속된 세 자연수가 등차 수열 되려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세 점이어야지만 등차 수열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 가볼까? 선생님 여기 뭐가 있냐면은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근데 gx는 잘 모르겠는데 아래로 굴러 이차함수라네. 맞지 이렇게? 그리고 뭐랑 뭐에서 근을 갖냐면 2분의 1이랑 1일 때 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이에요. 됐지? 계속 fx를 여기다 그릴 건데 뭐 내 맘대로 막 그릴 거거든?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진짜. 내 맘대로 그릴 거고. 그러면은 fx, gx, hx는 어떻게 요 그림일 때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fx에 대한 y 값이 더 크면은 fx를 쓸 거야. 여기에선 얘를 쓰고 gx가 더 크면은 gx의 y 값 쓸 거야. 여기에선 얘 쓸 거야.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을까? 이게 답이 아니어서 일부 좀 흐리게 그리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이렇게 생겼다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H랑 H3이랑 H4가 H랑 옆에다 쓸게요. H랑 H3이랑 H4가 등차 수열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H 어디 있어? 이참수 위의 점이지. H3 어디 있어? 이참수 위의 점이지. H4는 이참수 위의 점이에요. 이참수 위에 세 연속된 점을 이용해서 등차 수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그치, 직선 위에 있어야 돼. 누가? 여기 있는 요 세 점은 적어도 직선 위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뭐 비유는 안 맞겠지만 여기 있는 얘가 fx여서 hx 함수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뭐 비율 안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용하는 게 hx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2라는 수치는 어디에 쓸 거냐면 이 정도 2, 뭐 비율 안 맞아 어쩔 수 없어요. 3, 뭐 4, 이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만. 됐지? 그럼 다시 H3, H4, H5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오케이. H3하고 H4하고 H5는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등비. 이렇게?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라 하면 등비수열 이룰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H3이랑 H4까지는 직선 위에 붙어있는 점이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얘랑 같이 직선 위에 붙어있는 점이 아닌 이차함수 위에 붙어있는 점이어야지 등비수열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어렵지. 그래서 5라는 점은 어디 붙어있는 게 맞냐면은 여기 붙어있는 게 맞습니다. 5는. 그래야지 등차가 아닌 등비수열을 이룰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한 교점은 1인데 또 다른 한 교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4랑 5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립 한번 해볼까? 그래서 선생님 fx랑 gx를 연립해 볼 거야. k 곱하기 x-1과 x-1 곱하기 2x-1이라는 걸 연립해 볼 거고, 이항해봤더니 x-1로 묶여서 2x-1 k라고 정리가 됐는데 두 근이 1이랑 얼마야?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다. 근데 두 번째 발생하는 요 근은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데 있어야겠지? 명확하게는 그게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표현해보면 2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값은 4보다는 커야 되고요.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근데 여긴 요 교점이 4라고 해도 여기 정의되는 2, 3, 4가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아닐까?
그치?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4랑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됐지? 2배하고 1만큼 뺐더니 얼마예요? 7보다 크거나 같고 K가 뭐보다 2배하고 1만큼 뺐더니 9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됐네. 그리고 등비수열 이룬다라는 거 이용해서 결과치 만들 거고, 얘는 등차 수열은 어쨌든 해결돼서 끝! 이거지, 그치? 그럼 이 등비수열 이룬다라는 걸 놓고 이야기해봤더니, 여기 있는 이 세수가 H3이라고 하는 게 얼마야? 2K야. H4라고 하는 게 얼마야? 3K고. H5라고 하는 건 어디서 정의된다고? 여기서 정의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5를 대입했더니 얼마가? 4 곱하기 10에다 9다. 맞지? 그래서 2K랑 3K랑 9, 4, 36이랑 등비수열 이룹니다.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에 거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9K 제곱이 뭐랑 같아? 72K랑 같아요. K 어차피 0 못 돼. 나나. 그래서 K는 얼마랑 똑같다? 8과 같습니다. 만족하는 K 값은 8이에요. 라고 되겠다. 어렵다. 그치? 근데 어려운데, 선생님이, 성훈아, 옛날에 얘기했던 거 막 그렇게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 옛날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있는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등차수열, 뭐랑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라고 했냐면, 직선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었지. 등차수열의 부분합이라고 하는 에세이는요, 얘는 뭐랑 연관해서, 이차 함수랑 연관해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등비수열로 오잖아? 등비수열은 뭐랑 연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 원래 지수함수인데 연관해서 한다고? 안 한다고? 니네가 자체적으로 지수함수 어려운데 이걸 지수함수가 뭐라고 해? 안 해. 얘는 그냥 편법 쉽게 하는 거 그딴 거 없고 그냥 등비수열이야. 끝. 부분합 S에는 그냥 얘도 부분합이야. 그래서 방법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건 등차수열에 있습니다. 얘는 1차 함수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알겠지? 용어 정리 먼저. 용어. 뭐 많이 봤네. 니 거나 보지요. 아니 그때 자꾸 애들이 자꾸 쌤한테 뭐 대충 뭐 줬잖아요. 야, 대출 알아야죠. 일상생활 사는데, 아니 몰라. 대출이 수학 개념인가? 뭐 하여튼 얘는 물어봤어. 나도 몰라. 갑니다. 첫 번째, 예금. 아니, 단리. 먼저 시작합니다, 단리. 쉽게 얘기할게요. 단리는 안 나와. 그리고 복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지. 단리, 복리 있어요. 단리가 뭐냐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할 건데, 은행에서 수익을 남겨놓는 방법이 내가 저금을 하잖아? 그럼 단리 이자를 주고, 그리고 용현이가 막 돈을 빌린대. 그럼 복리 이자를 받아. 그거에 대한 차익을 은행에 대한 이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아니고, 요즘에는 양아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원래 복리로 저 다 받습니다. 뭐 이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단리라는 건 뭐냐면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을 붙이는 거를 단리라고 하고요. 다시 복리라는 건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붙이는 거를 복리라고 얘기한다. 뭐 쉽게 한번 해볼까? 우리 되게 초딩스럽게 10%, 100원. 용현이가 돈이 없어. 그래서 100원을 은행에 딱 넣은 거야. 근데 그 은행 직원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막 설명하니까 와 좋다 했고 단리 이자를 넣은 거지. 10%짜리 단리 이자를 넣은 거야. 그래서 단리 10%짜리 단리 이율을 가지고 지금 100원을 용현이가 당차에 가갖고 저금을 했다. 한 달이 지나잖아? 미친놈이지, 그지? 얼마야? 그 110원이 되지 않을까, 용현아? 와 너무 좋아. 좋지. 한 달이 또 지나잖아? 그럼 얼마가 돼요? 단리 120원이지. 원금에 대해서밖에 이자를 안 붙이는 거야. 바보, 그지? 120원, 130원 이렇게 붙여나가는 걸 단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치? 뭐 좀 아는 척하고 또 100원을 들고 이현이가 간다. 가갖고 복리 이자래. 나는 수학을 배웠어 해갖고 막 돈을 넣는 거야. 100원을 넣었어.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 똑같네? 그치? 한 달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금 플러스 이자 얘에 대한 10% 더 붙이잖아. 그지? 그래서 얼마?
그래, 요거는 121원이 된다. 1원이 더 붙었지. 그치? 대단하네. 그치? 요거에다가, 얘에다가 10% 이자를 붙였더니 얼마가 돼요? 얼마? 132.1원이 됐습니다. 뭐 2.1원이 더 많네. 아무튼 요게 복리다. 당연히 요거는 저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요거는 등차예요, 등차. 공차가 10인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요 원리는 뭐냐면, 등비입니다, 등비. 10%씩. 됐지? 요거는 10% 하면 10원, 10% 하면 11원이라고 이렇게 붙는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100원이잖아. 그치? 선생님 10% 이자를 준대요. 라고 하면은 100원 원금 플러스 원금에 대한 10%만큼 더 붙여준다. 요게 10% 이자를 더 준 거지. 그럼 얘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지. 이쁘게 쓰자.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10% 이자를 내가 받은 거야. 그렇지? 그럼 복리 이자로 10%를 또 받잖아? 그럼 얘가 원금이다 생각하고 요 금액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 100분의 10에다가 요 금액에 따른 10%를 더 받는다. 그래서 1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10%를 받는다. 요게 요 금액의 10% 이자를 받은 거야. 근데 선생님 공통 인수가 있어요. 묶어보니까 요것도 1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에다가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고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복리 이자로 10% 이자를 더 받으면은 그냥 뭐야 제곱하면 되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써갖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복리 이자면 제곱하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단리 복리. 쉽게 얘기해서 얘는 등차, 얘가 공비인 등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지? 그럼 다시 이제 개념 갑니다. 용어. 예금이라는 게 있다. 익혀나? 예금 해본 적 있니? 뭐냐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용현이가 엄마한테 용돈 10,000원을 받아갖고 막 되게 신난 거지, 그치? 그래갖고 10,000원을 나 1년 있다 찾을 거야 해갖고 10,000원을 은행에 넣어.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1년 후에 돈을 한 번에 찾는 거지? 이걸 예금이라 합니다. 오케이? 돈을 주기적으로 넣지 않아요. 한 번 넣고 기다려. 쫙 기다려. 그 다음에 돈을 뽑는다. 이걸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봐봐. 이거 네가 출제자면 이거 시험 문제 내겠어? 안 내지.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 이거고. 다시 적금이라는 게 있지. 이거는 당연히 해봤을 수 있으니까 적금 뭐냐면 돈을 주기적으로 계속 넣는 거야. 그렇지? 주기적으로 돈을 계속 넣어요.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넣습니다. 주기적으로 넣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는 거를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럼 다시 또 갑니다. 나올 수 있을 만한 걸 일단 얘기해 볼게요. 대출. 대출이다, 대출. 대출은 어떻게 하지? 돈 땡겨, 그지? 돈을 쫙 땡겨. 내가 용현이가 게임 아이템을 사야 돼서 10,000원을 이제 대출을 받은 거야. 근데 이율이 10%야. 그치? 그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이율이 10%인데, 용현이가 이제 1,000원씩 이제 갚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1,000원씩 계속 갚아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무조건 이자 먼저 갚거든. 그래서 매달 이자가 1,000원씩 쌓여. 10%니까. 그럼 1,000원씩 계속 갚다가, 1년이 지났는데 1,000원씩 12번을 갚았는데 원금 똑같이 10,000원이 있어요. 이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알겠지? 아무튼 그거야. 그게 상관없이. 이거는 돈을 빌리고 일정 금액을 계속 갚아나가는 거를 대출을 합니다. 근데 얘도 어떻게 갚냐면은 주기적으로 갚아요. 주기적으로 갚아서 표현하는 거를 대출이라고 하고 갚아나가는 거지. 근데 적금이랑 원리가 똑같거든? 근데 이게 대출로 나오잖아? 그 문제가 엄청 어려워. 당연히 여기 교재에는 없고요. 시험 대비 교재에는 있습니다. 대출 이하고 선생님이 돈을 갚아나가는 것도 보여줄 건데, 알겠지? 돈을 주기적으로 갚아나간다. 둘 다 가능성이 있고, 다시 또 갑니다. 연금이다, 연금. 너네, 나중 되면 이제
노령연금도 받고 받을 거지, 그치? 연금이 연금. 내가 돈을 지금 선생님 연금 열심히 넣고 있거든? 열심히 막 넣고 있다가, 국민연금을 넣고 있다가, 내가 65세가 딱 되잖아. 그럼 이제 거기서 물어봐. 공단에서. 그, 돈을 한 번에 받을래? 아니면은 나눠서 죽을 때까지 받을래? 이거 선택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돈의 값어치가 굉장히 작은데, 얘를 한 번에 받을 때와, 한 번에 65세가 돼서, 한 번에 받을 때와, 또는 매달 주기적으로 받을 때, 으로 받을 때에 대한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를 놓고 얘기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뭐 근데 이게 뭐 원리합계라는 건 뭐 되게 깊게 얘기해서 막 그러니까 저러니까 요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작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3개는 일단 요거 3개까지입니다. 이렇게는 기억해야 된다. 연금 차이가 왜 생기는 거야? 차이가 왜 생기냐면 봐봐. 2달에 거쳐서 받을 거야. 2달에 거쳐서 내가 100만 원을 받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뭐 은행 이율이 10%라고 한번 해볼까? 내가 그러면 첫 달에 50만 원을 받잖아? 그럼 두 번째 달에 50만 원을 받으면은 내가 100만 원을 2달에 나눠서 받은 걸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종료 시점을 보잖아? 종료 시점을 보면은 내가 이번 달에 50만 원을 받고 한 달이 지나면은 이율이 10%라고 했을 때 얘는 55만 원이 됩니다. 그거 얼마를 받은 거냐면은 105만 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돈을 나눠 받았을 때랑 한 번에 받았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실제로 저 선생님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부모님이 매달 주기적으로 받는 저 국민연금이 얼마냐면 220만 원 정도 받아요. 선생님 아빠가 저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넣어갖고 220만 원 정도 받아. 근데 이걸 한 번에 쫙 땡겨봤잖아? 그럼 얼마나 받을 것 같아? 2억. 2억 같은 수업은 그랬으면 한 달에 땡겨 받았지. 2천만 원. 2천만 원. 한 5천 정도밖에 못 받아요. 봐봐, 야, 220씩 1년 받으면 10개월 받으면 얼마냐? 1,200. 그치? 그럼 2년을 받으면 얼마예요? 근데 요거는 5천밖에 안 줘. 되게 적지. 이게 이율에 대한 차이다. 그리고 봐봐, 지금 새우깡이 얼마예요? 1,800원. 1,800원이야? 1,700원. 몰라, 1,600원이라 합시다. 1,600원이다. 800원.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새우깡 하나가 얼마였을까? 50원. 뭐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 뭐 새우깡 과자를 잘 안 먹어서 뭐 100원 정도 했다 합시다. 그치? 이렇게? 이게 돈의 값어치라고 하는 거는 은행 이율에 따라서 계속 같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용현이가 이제 10,000원을 갖고 10,000원 있다 해갖고 나 10년 있다 써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10,000원이 10년이 지나면은 새우깡 하나밖에 못 살 정도밖에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봐봐. 돈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요거 그러니까 얘가 한 달 뒤에 1년 뒤에도 100원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 100원은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 돈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빨리 써야겠네. 좀 빨리 쓰고. 바보네. 이거 사기당하는 거야, 엄마, 그러다가. 근데 이게 봐봐. 선생님 원리학기를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막 이것저것 막 다 예시를 들어서 이런 개념도 있고 저런 개념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밖에 안 사용되냐면은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고 원리합계라는 게 원금 플러스 이자의 합계를 얘기하는 게 원리합계야. 여서 실제로는 문제 풀 때는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시킬 거냐면 니네 뭐 기습을 기말 부리면 뭐면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나열하고 관찰하고 요렇게 문제 푸십시오. 제발. 쉬운 문제가 아니면은 다 선생님 틀리게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제발 나열하고 관찰하고 요렇게 한번 푸십시오. 그렇죠. 뭐라는 거야? 나의 관점에서 근처라. 등차할 때 했던 게 아니라 수열할 때. 발견적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게 수열이잖아? 그래서 거기 할 때 나열하고 관찰하고 일반화 이렇게 한다 했었잖아, 이제. 개념이 개떡같이 돼 있네? 1543번 갑니다. 연 이율이. 선생님, 이 문제 풀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줄 거고, 무조건 나처럼 풀면은 기본 문항은 절대 안 틀려요. 그럼 대출 나오잖아? 방법적인 게 있겠지. 연금도 있을 건데, 적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이렇게 하십시오.
봐봐. 연이율이 3%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15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다. 10년 말까지 적립금액의 원리합계 원금 플러스 이자가 얼마야? 라고 했지. 연이율이 3%예요. 연이율이 3%고 당연히 복리로 계산할 거고 15만 원씩 10년 동안 넣는다. 매년 말에. 그치? 그럼 1년 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1년 말이 되잖아? 그럼 요때 처음으로 15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습니다. 그치? 그리고 봐봐. 이게 이자가 붙으려면은 년이 지나갔다. 26년도에서 27년이 지나갔다가 아니라 365일이 지나야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1년 말에 15만 원을 넣고 2년 말이 되잖아? 그러면은 15만 원에 따른 3% 아까도 얘기했었지. 3%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 이자 붙였다. 그리고 2년 말에 적금이에요. 15만 원을 또 넣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계산한 다음에 결과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분리해놓고 쫙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과치를 만든다. 이거고 다시 또 가요. 3년 말이 되잖아.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복리 계산한 거 예시 통해서 보였잖아.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치? 얘 금액의 3% 이자가 또 붙습니다. 여서 1 플러스 100분의 3의 제곱이라 될 거고 요거에 따른 3% 이자가 붙을 거니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3이라고 될 거고 요건 또 15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 나열 오케이 관찰 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일반화 쫙 가. 10년 말 갑니다. 선생님 10년 말에는 처음 넣었던 게 1년 말에 처음 넣었으니까 2년에 한 번 3년에 두 번 10년째는 몇 번? 9번이 붙어요. 일반화 100분의 3의 구승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하나 덜 붙겠지. 그리고 얘가 10년 동안 10번의 적금을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쪼로로 가서 15까지 이렇게 있다. 그치? 원금 플러스 이자가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합을 이제 계산합니다. 선생님 요거는 10년 말까지 10번 넣었어. 항의개수 10개. 얘가 첫째 항. 이면 공비는 뭘까? 100분의 13. 그치, 100분의 103이라고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얘를 초항이라 봤을 때, 공비가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100분의 3이라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항의 합은요, R-1분의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R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3의 항의 개수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답이다. 내가 요구하는 방법은 기수불, 기말불 그런 막 방법적인 걸 뭐 너무 궁금해하고 알려줄게. 근데 일단 기본은 요렇게 써서 일반화 요렇게 시킬 수 있으면은 기수불, 기말불 필요 없고 다음에 공식 열 필요 없이 그렇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알겠지? 제발 나열해서 푸십시오. 오케이? 야, 씨. 뒤에 계속 쭉쭉. 내려갑니다. 가보자. 수열의 합. 시그마. 전에, 익혀다. 썸이 뭐지? 합. 그치? 합. 요 썸이라는 거에서 나온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요 S를 따다가, 뭐 말도 안 되지만, S를 따다가 만든 첫 번째, 시그마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인테그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그마는 뭐지? 더하기. 합이야, 다 합. 근데 이거는 이산수학의 합이라는 걸 얘기하고요. 여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수학의 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1차원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배우는 거는 요 시그마라는 걸 배울 거고, 이산수학의 합인데, 이산이라는 게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이산이라는 건 그냥 띄엄띄엄이야, 띄엄띄엄.
있는 수의 합을 얘기합니다. 요거를 이산수학의 합이라고 한다. 그치? 가자. 시그마라는 거 선생님 왜 배워요? 라고 하냐면, 시그마는 요거 때 배워요, 시그마. SN이라고 하면, SN이 뭐냐면, 이거 했던 거. 무조건 초항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항들의 합을 쭉 더하다가, 어디까지 하면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됩니다. 요게 S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됐지? 그럼, 요 SN 말고,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야, 표현. 요거는 똑같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 하잖아? 그럼 얘는 이산수학의 합이고 띄엄띄엄. 여기 있는 1이라는 자연수부터 N이라는 자연수까지 연속적으로 자연수를 띄엄띄엄 지워서 더하세요니까 얘도 결과도 똑같아요. A1 더하기 A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 합이라고 표현하고 얘가 실제로는 SN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SN이랑 똑같은데 왜 SN을 안 쓰고 시그마를 왜 배울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수열의 자유로운 걸 이용하기 위해서다.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쉽게 공식도 만들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야. 봐봐. 이렇게 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용현 AK-1이야. 이거 뭘까요? 그렇지. 1. 3. 그렇지. 2니면 3. 3 넣으면 5. 이렇게. 그래. 이렇게 했더니 홀수항의 합을 따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근데, 이현아 실력을 보여줘. SEM-1이 뭐라고? 개돈 이러니까 문제. 그냥 S1부터 A1부터? A부터 A2만. 그렇지. 이렇게 표현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연속된 요 항의 합을 구하는 거고 얘는 띄엄띄엄 있는 항의 합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시그마라는 걸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진도를 못 나갑니다.